혹시 내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자녀가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거나 집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시는데 2025년 기준으로 제도가 많이 바뀌어서 예전에 탈락했던 분들도 이제는 새롭게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계급여가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신청 과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생계급여는 국가가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부분으로서 일상에서 꼭 필요한 의식주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식비나 주거비, 의복비, 연료비 등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보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생활의 최저선을 보장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핵심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 정액이 기준 이하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소득인 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 같은 현금 소득만이 아니라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보유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서 산정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2025년부터 달라진 기준인데 과거보다 자동차나 부양의무자 관련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수급 자격에 해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선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1인 가구라면 약 76만원 정도 이하의 소득인 정액이어야 하고 4인 가구라면 약 195만원 정도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인 정액이 이 기준보다 낮다면 그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즉 1인 가구인데 소득인 정액이 15만원이라면 기준인 76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약 61만원 정도를 매달 생계급여로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 계산법이 직관적이면서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월 100만원을 번다고 하더라도 재산이나 공제 부분에 따라 실제 소득인 정액은 훨씬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소득만 보고 나는 안 되겠다고 포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 하나 큰 변화는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과거에는 부모나 자녀가 조금만 재산이 있거나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그 가구원 때문에 본인은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연간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즉 웬만한 자녀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작은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모님의 수급 자격이 무조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은 혼자 사시면서 오래된 경차를 가지고 계셨는데 과거에는 자동차 재산 기준 때문에 번번이 탈락했지만 올해는 기준 완화로 인해 수급자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자녀가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연 소득이 5천만 원 정도 되는 가정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이 소득 때문에 부모가 수급에서 제외되었지만 올해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부모님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제도가 조금씩 현실에 맞게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과 가구원의 신분증, 소득 증빙 자료, 재산 관련 서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이후 공무원의 사실조사와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보통 몇 주에서 길게는 2달 정도 걸릴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수급 여부와 급여액이 결정됩니다. 중요한 것은 가구원의 변동이나 재산 변화가 생길 경우 반드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추후에 환수 조치나 자격 정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계급여 제도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고령층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안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의료비나 주거비가 늘어나고 자녀와 따로 사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이런 때 국가에서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수급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부담스러워서 신청을 주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시선보다는 현실적인 필요를 우선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매달 몇십만 원이 들어오느냐 아니냐에 따라 생활의 안정감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025년 현재 생계급여는 과거보다 수급 문턱이 낮아졌고 지원금도 올라갔습니다. 예전에는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던 분들이 올해는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고 자동차와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제도적 장벽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만약 지금 생활이 빠듯하다면 내 상황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주민센터에서 상담만 받아도 많은 도움이 되고 혹시 자격이 되지 않더라도 다른 복지 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으니 절대 손해보는 일은 아닙니다. 저 역시 주변 어르신들께 상담을 권유드리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놀라곤 합니다. 결론적으로 생계급여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소득이 적거나 재산이 많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좌절하기보다는 달라진 기준을 잘 확인하고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특히 제도가 개선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해가 될 것입니다.